2022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4강입니다. 과학기술 4강. 뭐 외계행성 찾는 방법에 관한 글이죠. 그러니까 뭐 외계행성, 그러니까 행성과 항성이 있죠. 항성은 뭡니까? 항성은 빛을 내는 거,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을 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 행성은 뭐 지구, 화성, 뭐 이런 거, 목성 이런 것처럼 빛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 말고 이건 이제 외계 행성이에요. 외계 행성.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빛이 뭐 지구나 목성 이런 것처럼 반사빛만 내는 그런 그 정도 약한 빛으로는 못 찾죠.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항성 같은 경우, 외계 항성 같은 경우에는 뭐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하늘에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외계 이제 항성,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을 내니까, 빛을 보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발견하기가 좀 그나마 쉬운데, 요거 외계 행성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반사빛만, 아주 약한 빛만 보내기 때문에 못 찾는다. 그죠? 찾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찾느냐? 세 가지 방법 얘기하죠. 이건 이제 시선속도법, 이건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시선속도법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식현상, 뭐 통과법이라고 써놨는데, 요거 뭐 식현상입니다.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방법,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 세 가지 방법 이용해가지고 외계 행성을 찾습니다. 외계 행성을 발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각각의 방법들 이렇게 뭐 요약해봤어요. 요거 이제 시선속도법과 이제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방법, 요거 요약할 때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쭉 다른 건 다 읽어지는데 요 부분이 어렵죠. 도플러 효과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이면서 절대값이 커질 때 파장 길이가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지고, 반대로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 값을 가지면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요 부분을 실제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봅시다. 요거 그죠? 요게 이제 그 행성이고 요 항성입니다. 얘들은 같이 돌아요. 같이 돈다고. 요거 이제 질량 중심을, 그러니까 이제 행성이 하나가 있을 때, 이게 이 항성이 행성 하나만 가질 때 하는 예입니다. 그때 이제 요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죠? 이렇게 얘는 이제 무거우니까 가까이 돌고, 얘는 가벼우니까 멀리서 돕니다. 요럴 때 요 이제 B가 이렇게 가면 요는 그 A 항성은 이렇게 가겠지. 요 행성이 이렇게 가면 항성이 이렇게 가겠지. 그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갈 때 이 점마다 점 위치마다 시선 속도 하나씩 보고, 그다음에 요때 이제 람다 파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파장 볼 텐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요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 될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4번에 3번. 이게 문제,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봅시다. B가 Q로 접근한다. 이 B가, 이 행성이 Q로 접근할 때 A에서 나오는 어떤 빛의 파장은 짧아지느냐? 실제 짧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B가 이제 Q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B가 Q점으로 이동한다. 이제 B가 행성이니까, B가 행성이니까, 이제 일로 간다고요. 이게 일로 가면 항성은 반대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A점, B점, C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A점, B점, C점으로 가는데, 이때 람다는 A일 때 람다는 파장은 이렇게 되고 아주 긴 상황이고, B일 때 파장은 좀 긴 상황이고, C일 때는 기준 파장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서 파장이 길어지고, 일로 내려서 파장이 짧아져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B가 Q로 접근할 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A가 이제 항성이죠. 거기서 나오는 파장은 짧아지잖아요. 아주 길다가, 그냥 길다가, 기준 파장이 됐잖아요. 짧아지잖아. 맞잖아요, 이거. 그죠? A, B, C로 이동할 때. 이건 이제 1, 4분변, 별이 3, 4분변으로 이동할 때, 3, 4분변에서 이동할 때는 파장이 실제로 짧아집니다. 별이 이제 4, 4분변에서 이동할 때는 점점 길어집니다. 이거는 점점 감속하는 거고, 시선 속도가 감속하는 거고, 이때는 시선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이동할 때는 시선 속도가 점점 가속이 돼가지고 점점 길어지는 거고,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B가 여기서부터 1, 4분변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갈 때는, Q로 접근할 때는 파장이 점점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져.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응? 적절한 거 골라라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이거 적절한 거 골라라 그랬는데 맞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지. 이 부분 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질문한 사람들도 아마 이것 때문에 그죠? 질문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읽기 편하죠. 요거 이제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그거 이제 스킵해서 보시면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또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일단 뭐 하나씩 이제 요약하면서 하나씩 봅시다. 요약합시다. 일단 뭐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 요 세 가지입니다. 그죠? 뭐 시선 속도법, 그다음에 뭐 식현상 뭐 통과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미세 중력 렌즈 방법 요 세 가지 방법 하나씩 설명할게요. 봅시다. 일단 어떤 항성, 그죠? 빛을 내는 별을 봤는데 얘가 시선 속도가 이제 플러스였다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였다가 이거는 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좀 이제 이것도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때는 적색편이 나타나고 이때는 청색편이 나타나고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응? 얘가 이제 뭘 중심으로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 항성이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왜 돕니까 이거? 만약에 이 행성이 없다면 여기 질량 중심과 이 항성의 질량 중심이 일치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색편이라든지 청색편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얘가 회전한다, 응?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여기에 행성이 하나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으로 여기 이제 그 항성의 질량 중심은 조금 가까이 있고 행성의 질량 중심은 좀 멀리 있겠죠. 무게 차이니까, 그죠? 얘가 좀 더 이제 더 무거우면 이쪽으로 붙을 거고 가벼우면 더 멀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좀 쭉 멀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그 시선 속도 변화 생기고 뭐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얘가 공전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공전하는 이유는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도플러 효과. 또 그림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뺑글뺑글 돌고 이제 뭐 이 건너편에 요거 그 행성, 그죠? 행성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이동한다. 그런 거 보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시선 속도는 뭐냐면은 이 관측자 있잖아요. 관측자에게서 멀어질 때 플러스입니다. 멀어질 때, 그죠? 이렇게 멀어져. 이쪽으로 멀어져. 그러니까 멀어질 때 플러스라고. 그러면은 요 위치에 있을 때 항성은 이렇게, 그죠? 변하죠. 속도가 요거죠. 응? 이걸 이제 X상분, Y상분으로 나누게 되면 요 X상분은 여기죠. X상분. 그러면은 이 X상분의 속도가 시선 속도인 거지. 그죠? 이렇게 멀어지는 속도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선 속도가 이제 이쪽 방향 멀어지는 속도니까 시선 속도는 플러스. 요 놈은 반대로 속도가 이렇게 되고, 그죠? 이거 반지름의 수직이죠. 그죠? 속도가 이렇게 되고, 이놈을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이제 시선 속도, 이건 가까이 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래 보는 겁니다. 도플러 효과. 이것도 이제 본문 보면서 봅시다. 일단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놈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그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LOD 분광기, 좀 일반 기존 분광기보다 좀 성능이 좀 좋아져서, 그죠? 여기 이제 뭐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요거에 관한 뭐 일화들이 있었죠, 그죠? 그 무슨 뭐 켈로와 켈로와 마요르, 켈로와 마요르가 이제 발견했다.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식현상, 이제 통과법을 보게 되면 식현상인데, 이게 이제 식이라는 걸 알죠. 월식, 일식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태양이 있고, 이게 앞으로 뭐가 지나가. 그럼 이 행성은 빛을 안 내니까 시커멓게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별의 밝기를 보게 되면 어두워진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온전히 밝은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밝은, 원래 밝은 모습이 다 보일 거고, 또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또 가리게 되면 조금 더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어떤 별의 어떤 밝기를 보면 주기적으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면 이놈도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외계 행성 발견. 그다음 또 미세 중력 렌즈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별이 이제 그 중력 때문에 휘는 겁니다. 중력 렌즈라 그래가지고 이 별이 빛을 이렇게 쫙 쏘잖아요. 쭉 쏘면은 직진하잖아요. 근데 이 별이 있어가지고 휘어져 간다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 별이 없을 때 이제 다이렉트로 오던 빛과
그다음에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빛과 어떤 별빛의 차이가 있겠죠. 밝기 차이가 있겠지. 그죠? 밝기 차이가 있겠지. 그게 이제 미세 중력 렌즈인데, 그럼 이걸로 이제 행성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이 별이 이제 그 행성을 달고 있어요. 달고 다닌다고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이 별은 그냥 가만히 뭐 고정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휙 지나가는데 이게 행성을 달고 가잖아요. 그럼 행성 때문에 또다시 이제 미세 중력 렌즈가 또 나타나겠지. 밝기의 변화가 한 번, 얘가 지나갈 때 한 번, 그다음에 얘가 지나갈 때 두 번. 그러니까 얘가 두 번 정도 밝기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밝기의 변화가 한 번 생기는 거죠, 그죠? 한 번 생기는 거고, 얘는 지나가고 또 지나가기 때문에 두 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미세 중력 렌즈 방법. 이해되잖아요, 그죠? 뭐 지구과학 했던 학생들은 이제 바로바로 알 텐데,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자, 본문 봅시다. 본문 봅시다. 51패급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행성은 발견하기 어려웠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항성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내니까 그 밤하늘에 이제 별을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니까 그게 이제 별이다라는 거 알았는데, 행성은 빛을 안 내니까, 그죠? 반사광 정도 너무 약한 빛이니까 감지가 안 됐죠.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런데 최초로 이제 발견했대요. 즉 태양이 아닌 어떤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계 행성. 그 태양을 주위로 도는 어떤 행성들은 뭐 태양계 행성이죠, 그죠? 이건 이제 외계잖아요, 그죠? 그런 행성이다.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를 열었겠지. 이제 행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를 낳았다. 51패급 B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속도법은 요건 이제 시선속도법으로 찾았군요. 51패급 B.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행성이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거를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해서 추동한다. 그러니까 모항성의 운동, 항성이 이제 빛을 내는 거죠, 그죠? 항성, 천구 위에서 서로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 얘는 이제 천구 하늘에서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별처럼,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지 않는 별이다. 뭐 그런 어떤 별이다. 그런 항성의 이제 운동을 이제 감지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안 움직이고, 이거 뭐 아까 말했지만 이게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이렇게 돌지 않아. 또 뭐 전체 질량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행성이 없다는 얘기고, 행성이 존재하면은 얘가 돌겠지, 그죠? 이 그 전체 질량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떨어진 거리에 이 항성의 질량 중심이 있을 거고, 그 반대편에 행성의 질량 중심이 따로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항성이 이제 좀 운동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행성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다. 오케이. 이 문단 봅시다. 예, 이 문단 봅시다. 일단 뭐 요건 이제 이 문단부터는 이제 도플러 효과, 시선속도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쭉 시선속도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요 끝에 이제 식현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세중력 렌즈 요 얘기를 하네요. 봅시다. 일단 뭐 시선속도법을 적용하기에 이제 가장 단순한 경우, 가장 좀 심플하게 만들었을 때, 등속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이다. 이게 뭐야? 등속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 그러니까 행성 하나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한대. 그런 어떤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지금 관찰자가 어딨냐? 잠깐만요. 이 그림 말고 이 그림 봅시다. 요거 봅시다. 요거. 이 관찰자 있잖아요, 관찰자.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그리면 이게 아주 멀리 있겠지. 왼쪽 아주 먼 거리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질량 중심이고, 요건 이제 항성의 질량 중심이고, 요건 이제 행성의 질량 중심이에요. 근데 요렇게 원을 따라 이제 돈다는 얘기. 이거 A4지 면을 생각하면, A4지 면, 그 다음에 A4지 면을 생각하면 이 종이의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면을 생각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관찰자도 있고, 이게 지금 다 같은 한 평면 내에 있죠. 그죠? 다 같이 A4지 평면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자, 행성, 항성, 그다음 행성, 그다음 관찰자, 얘들이 포함하는 면 모두 다 포함하는 거야.
그게 면이 요 A4지 면이죠, 그죠? 관찰자, 항성의 항성, 그다음에 요거 이제 행성, 모든 것들이 한 평면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공전하는 경우다. 이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이제 아이를 뱅글뱅글 그 아빠 주위로 이제 원을 그림에 돌리는 상황과 비슷하다. 요게 이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이해는 되겠지만 그림 보이나요? 안 잘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런 그림입니다. 안 잘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빠고, 이게 이제 그 질량 중심이고, 여기 이제 그 아이의 질량 중심.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지. 아빠가 이렇게 돌고, 그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이렇게. 아빠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돕니다. 손잡고 돌리면 아빠도 돌아요. 그죠? 약간 어떤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돕니다. 이런 상황이다. 계속 봅시다. 계속 보면, 다 보이죠? 이거 좀 높이 그릴 걸 그랬나? 이때 두 사람의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전체 질량 중심을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다. 같은 주기로 돈다는 얘기가 뭡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면 얘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같은 주기로 돈다는 얘기야. 이렇게 같은 주기로, 같은 주기로 돈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원래로 치면은 얘가 이제 빠르게 돌고, 이거 만약에 여기가 태양이 있고, 여기가 지구고, 이게 뭐 토성이다. 그러면은 지구는 좀 빠르게 돌고, 토성은 늦게 돌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이거는 지금 같은 주기로 도는 겁니다. 그죠? 같은 주기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도는 거지. 이렇게 같이 도는 겁니다. 그죠? 같은 주기다. 또한 이때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다. 같은 주기니까, 그죠? 같은 주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이제 더 멀리 위치한다. 그죠? 아이의 질량 중심이 더 멀리 위치한다.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이 큰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그치?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그 다음에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을 그리며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 주위를 돈다. 그죠?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이 요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이런 것처럼, 항성과 행성, 또 각각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운동한다. 똑같이 같은 주기로 원운동을 한다.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죠? 아빠가 더 무겁죠. 그것처럼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행성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워.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이 훨씬 더 가깝다. 이놈이 더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까워서 항성 내부에 있다. 더 가까워져가지고 항성 내부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항성이잖아요. 항성이라 치고 항성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체의 질량 중심이 이 항성 안에 있다고. 이렇게 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큰 원은 항성인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는 거지, 그죠? 조금 이렇게 도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전체 질량 중심으로 얘는 행성은 도는 거고, 요 그림입니다, 그죠? 항성 내부에 전체 질량 중심이 있을 때 요런 그림이 되겠지, 그죠? 그러므로 행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는 반면, 그죠? 행성은 큰 원을 그리는 반면, 그다음에 항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그죠? 아주 작은 원을 그린다. 요거 같은 경우 아주 작은 원을 그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성 내부에 전체 질량 중심이 있을 때 아주 조금밖에 안 돌지. 이 원, 그죠? 이 원은 조금밖에 이렇게 안 돈다는 얘기죠.
아주 작은 원을 그리게 된다. 그 다음에 항성,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같은 주기잖아요. 주기가 똑같아. 얘도 여기 24시간 걸리면 얘도 24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빠르게 돌겠지, 얘가. 그죠? 빠르게 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태양계는 여기 태양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구가 있고, 여기 뭐 토성이 있으면 얘는 빠르게 돌고 토성은 늦게 돕니다. 공전 주기가 느려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질량 중심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반대편에 주기가 같이 도는 거니까 그래 보면 됩니다. 반대편이요.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관찰자가 지금 뭐 여기 있든 이 그림에서, 그죠? 관찰자가 여기 있든 아니면 뭐 이 주변에 있든 뭐, 그죠? 상관없이 어쨌든 관찰자가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이제 이렇게 행성이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 멀어진다. 그죠? 이 끝이 이렇게 다가오면 관찰자가 여기 있을 때, 그죠? 이 끝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반면에 이 끝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로 오는 반면 얘는 일로 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멀어지고 행성은 반대로 행성이 관찰자에서 멀어지면,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반원, 멀어지죠. 그죠? 멀어질 경우에 이 항성은 반대로 이렇게 이 위에 반원을 따라 움직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 관찰자가 여기 있으면 가까워지겠지. 그죠? 멀어지면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시선 속도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죠? 나타나는 이유, 나타나는 어떤 구조, 나타나는 메커니즘, 뭐 이런 거가 되겠네요. 3문단 넘어갑시다. 3문단 봅시다.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이제 대상이 있죠. 지구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별이 이렇게 이제 이 반원을 돌 때는 다가오죠. 그죠? 항성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반원을 따라 이제 항성이 움직일 때는 이 항성은 멀어지죠. 그죠? 그때 이제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그때 이제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관찰자에게 이제 가까워질 때는 음수값을 가지고, 멀어질 때는 양수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다가올 때는 음수값, 그죠?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양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그냥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어질수록 양수값, 그죠?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 행성계를 이제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죠. 지구처럼, 그죠? 이런 것들은 빛을 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항성은 저 빛을 내고, 뒤에 얘기 나오네 봅시다.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이 더 쉽죠. 그 밤하늘에 반짝반짝 별 빛나는 거는 다 항성인 거지. 그죠? 그 옆에 붙어 있는 행성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인다. 관찰이 어렵지. 여기 겨우 이제 최초로 찾아낸 게 이제 51패급 B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거다.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서 멀어지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 같은 얘기 아닌가? 같은 얘기죠. 그죠? 계속 이제 멀어질 때는 음수다.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가 된다. 그죠? 오케이. 이게 다가올 때는 시선 속도는 음수, 멀어질 때는 시선 속도 양수. 그죠? 멀어지니까.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양수가 된다. 그죠? 모 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항성 행성계를 만들죠. 항성 행성계의 이제 중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이제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할 때 시선 속도가 이제 시선 속도가 플러스인 할 때, 이때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 빛에다가 스펙트럼을 갖다 댔을 때, 그죠? 스펙트럼을 갖다 댔을 때 기준 파장,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잖아요. 스펙트럼이, 그죠? 스펙트럼인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거기에 시선 속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플러스다. 그러면 이제 적색편이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요. 원래 위치는 여기인데 이게 이쪽으로 간다고.
그다음에 또 요 위에 걸 보게 되면 시선 속도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가까이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아져 가지고 요 빨주노초 파나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쏠린다고. 전반적으로 파장이 짧아져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이제 적석편이 청석편인데 왜 이러냐? 이거 생각해봐도 그렇죠. 또 뭐 빛을 내는 또 광원이 있는데 이놈이 여기 관측자가 있어. 그럼 이게 가까이 다가오면 빛을 쏘는데 이게 또 광원 자체가 움직이니까 빛을 더 세게 쏘겠지,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고 이놈이 이제 만약에 뭐 자동차 소리도 마찬가지지. 자동차가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이게 다가오면서 빵 누르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뒤로 가면서 빵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좀 적게 들리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지, 그죠? 여기 관측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동차가 여기 있으면, 그죠?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경적 소리를 생각해 보면, 그죠? 빵빵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소리가 약하잖아요, 그죠? 멀리 가면서 하는 거는, 그죠? 소리 약해진다. 파장이 길어진다, 그 얘기지. 그죠? 소리 약하다기보다는 이제 파장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대충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 파장이고, 요건 이제 정지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관측자를 기준으로 정지해 있는 상황. 그때는 딱 두 개 점이죠. 요점. 요점과 요점에서는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죠. 이놈은 그냥 내려가는 거고 이놈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우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X축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시선 속도가 제로라는 얘기고, 이때 이제 기준 파장이 나타나고, 이 위에 같은 경우 AB 같은 경우에는, 그죠? A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원 전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지금 파장이 긴 편이죠. 멀어지는 거니까. 멀어지는 거리고, 여기 이제 요 반원을 따라 움직일 때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진다. 그죠? 근데 D와 E를 봤을 때,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장, E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더 짧아지겠죠. 더 빠르게 오니까, 더 빠르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해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다. 이런 상황이다.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죠?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기준 파장을 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별의 스펙트럼을 딱 찍게 되면 그걸 비교하게 되면 이 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놈이 가까이 멀어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도플러 효과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항성의 지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떤 뭐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양수니까 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로 절대값이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놈이 사람이 여기 있고 좀 광원이 있으면 이놈이 빨리 간다. 빨리 가는 거랑 조금 느리게 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빨리 가는 놈이 더 파장이 더 길어지겠지, 그죠? 그다음 또 반대로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일 때 다가온다는 얘기고, 이때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더 빨리 다가오느냐 천천히 다가오느냐를 비교했을 때 더 빨리 다가오는 놈이 파장이 더 짧아지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 봤을 때 이놈이 더 빨리 멀어지잖아요, 그죠? 더 빨리 멀어지잖아요, 그죠? 시선 속도의 절대값이 이놈보다 더 큰 거지. 이놈이 더 크잖아요. 이놈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니까 파장이 더 길고, 그죠? 그다음 요놈 비교했을 때 이놈이 E가 더 빨리 다가오잖아요, 그죠? 더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시선 속도는 음수값을 가지고 요놈보다 이게 더 크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더 짧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요놈 비교하면 이놈 파장이 더 길고, 요거 비교했을 때 이놈 파장이 더 길다. 절대값이 더 크고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이제 예를 보면 되겠죠. 길어지고 짧기 때문에 어디 간다. 다시 봅시다. 도플러 효과에 의한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빠르게 멀어질수록, 그죠? 파장이 더 길어지고,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로 절대값이 더 커질수록, 더 빨리 다가올수록 빛의 파장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추어 가지고 행성의 공전 주기와 항성의 공전 주기는 같죠. 같다 그랬잖아요. 같이 변한다. 같은 주기라 그랬잖아요. 같은 주기로 오는 동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뭐 행성의 공전 주기, 뭐 항성의 공전 주기 같고, 그때 그거 맞추어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그치? 그죠? 여기가 이제 공전하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 항성의 공전 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항성의 공전 주기에 똑같이 얘도 똑같이 행성도 똑같은 주기로 변하는 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그러니까 주기랑
행성의 공전주기, 항성의 공전주기,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파장의 이 변하는 주기, 세 개 다 같은 주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되는 게 뭐냐면, 문제 4번을 보게 되면, 4번에 3번, 뭐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인데, 2번이 맞다라는 거고, 3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 낸 사람이, 봅시다. B가 Q로 접근할 때, B가 이제 Q로 접근할 때, 이제 B는 2사분변과 1사분변을 지나겠죠. 그러면은 A의 질량 중심은 요거 4사분변에서 3사분변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 봅시다. 수학적으로. 그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짧아지느냐,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짧아지느냐. 그러니까 뭐 짧아진다라는 게 뭐 이전보다, 뭐 1초 전보다, 뭐 2초 전보다 그 얘기를 하겠죠. 그죠?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 그걸 볼 텐데, 운동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짧아지고 어떨 때는 길어져요. 이걸 얘기를 할 텐데, 봅시다. 일단 지금 이제 B가 Q로 접근한다. B가 Q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B가 Q로 접근하면 지금 이제 그 항성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간다. 요 점에서 B가 이렇게 가면 항성 A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 볼 수 있죠. A점에서는 요 상황이 요렇고 B점에서는 요 상황이 요렇잖아요. 그죠? A점에서의 시선 속도는 이 정도고 B점에서의 시선 속도는 이렇기 때문에 이 점이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길고 아주 길고 요때는 멀어지는데 길어지긴 길긴 기준 파장보다, 그러니까 기준 파장 같은 경우에는 요 점과 요 점에서 기준 파장이죠.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시선 속도가 제로일 때 요 점과 요 점 이 두 점밖에 없는 거지. 요때 나오는 빛의 파장이 이렇게 기준 파장이라고 잡았을 때 요때보다는 여기가 더 길겠지. 더 길겠지. 그죠? 근데 A점에서는 빠르게 멀어지고 B점에서는 느리게 늘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길어진다. 그죠? 이 절대값이 클수록 더 많이 길어진다 그랬으니까 더 길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B가 요렇게 이동하면 이제 1사분변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는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파장이 짧아지죠. 그러면 맞잖아. B가 Q로 접근할 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짧아지는 게 맞잖아. 그죠? 여기 짧아지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 파장이 짧아지는 게 맞잖아. 그 답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사분변 이걸 따라 움직일 때, 그러니까 B가 요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멀어진, 지금 이 상황은 요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B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 B가 1사분변을 따라 내려올 때는 짧아지는 게 맞고,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을 봅시다. B가 이제 2사분변을 따라 움직인다고 보고, 그러면은 항성 A는 4사분변을 따라 움직이겠죠. 그죠? 요 원을 따라 움직이겠지. 이 원을 따라 움직일 때 봅시다. 요때 이제 F점을 보게 되면, 요때 이 F점을 보게 되면 요 상황은 속도가 이렇게 되죠. 그죠? 반지름의 수직이고, 수직. 요때 X 방향에 X 성분. 그 다음에 G점을 보게 되면 시선 속도 최대, 요때 반지름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고,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점. 그러니까 속도를 고스란히 전부 다 시선 속도가 다 먹은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다. 요 두 점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F점에서 G점으로 가면서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파장은 시선 속도가 이게 더 크잖아요. 절대값 때린 게 더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양이면서 절대값이 인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파장은 더 길어지죠. 인원보다 이게 더 길어지는 거지. 그죠? F점과 G점을 비교했을 때 파장은 더 길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을 따라 돌 때는 파장이 더 길어진다고요. 그죠? 이 점을 따라 돌 때는 파장이 더 길어지고, 이 점을 따라 돌 때는 파장이 더 짧아져요. 그러면은 4사분변에서는 파장이 더 길어지고, 이쪽으로 돌 때는 3사분변에서 돌 때는 파장이 더 짧아진다. 3사분변을 때는 파장이 짧아지고 4사분변을 돌 때는 파장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A에서 나오는 빛이 파장이 B가 Q로 접근할 때 B가 요 2사분변을 돌 때는 A가 4사분변을 돌기 때문에 파장이 더 길어지고, B가 요렇게 1사분변을 돌 때는 A가 3사분변을 돌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요 B가 요렇게 갈 때는 길어지고 요렇게 갈 때는 짧아진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얘기지. 그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틀립니다. 오답입니다. 그죠? 그래 보는 거지. 이거 뭐 뒤에 문제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물었는, 이게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학생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건 다 이해되잖아요. 일단 뭐 요 문제는 뭐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4문단 봅시다. 일단 위에 거 좀 정리 좀 할까요? 이거 뭐 51 패그 B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외계 행성을 찾았는데 그때 쓴 방법이 시선속도법인데 그 시선속도법을 설명해 놨어요. 그때 이제 시선속도법이 뭐냐? 어떤 질량 중심으로 뭐가 돌게 된다. 그런 어떤 구조, 그 시선속도가 나타나는 어떤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시선속도가 나타나는 바람에 어떤 생기는 현상, 그죠?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이 길어진다, 그죠?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그 두 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쭉 얘기를 했었고, 그 사문단은 뭐 그냥 어떤 분광기를 이용해서 뭐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화 같은 거예요. 봅시다. 별 내용이 없어요. 봅시다. 뭐 통상적으로 항성의 시선 속도는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다. 항성의 시선 속도가 초속 1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러므로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렵다. 약간밖에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체로 항성 안에, 항성 내부에 그 전체 질량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성은 실질적으로 조금밖에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거 찾기가 어렵다. 지금 성능이 좋아야지만 감지가 된다. 그죠? 도플러어 분광학을 이용해 가지고 항성의 시선 속도를 기존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LOD 이 분광기는 이 LOD 분광기는 도플러어 분광학을 이용해서 만들었대요. 이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1994년에 광학현미경에다가 장착을 했다고? 광현미경이 아니라 광학망원경, 그죠? 광학망원경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작동을 시작했다. LOD 분광기는 전체 가시광선 영역인 390나노미터와 681나노미터 사이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었다. 분광기니까 스펙트럼을 얻는 거지. 분광기 빛을 나눈다. 분해한다. 그죠? 분광기, LOD 분광기. 그걸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을 얻었대요. 1994년 봄에 마요로가 이제 켈로 팀, 이 두 명의 팀이네요. 그 팀은 LOD 분광기를 가지고 태양계에서부터 25파색. 이 파색이라는 게 어떤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리 단위입니다. 아주 우주 거리 단위니까 아주 먼 거리겠지. 이제 그 거리 25파색 거리에 이내에 영역이 이제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다. 거기 이제 행성이 있는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항성이야 빛을 내는 거니까 찾기 쉬운데 행성은 찾기가 어렵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 이제 LOD 분광기 좀 성능 좋은 거 이용해가지고 찾으려고 시선 속도 변화하는지 항성이 시선 속도가 변화한다. 그러면은 얘가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LOD 분광기를 이용해서 찾아봤답니다. 25파색 이내에 있는 거 찾아봤다. 켈로는 지도 교수인 마요로가 이제 교수네요. 얘가 이제 대학원생인가? 그렇게 되겠네요.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얘가 이제 안식년에 쉬고 있는 거죠. 일 안 하고 쉰다. 그런 동안인 1995년에 5년 1월에 지구에서 48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5등급 별인 51페그 51페그 B가 이제 그 외계행성인데 51페그를 관측했대요. 이제 5등급 별이라는 거는 등급이 1등급일수록 등급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밝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4.38 등급이래요. 태양이 4.38 등급. 그럼 태양보다 이놈이 조금 더 어둡겠네. 그죠? 하여튼 그런 어떤 별인 51페그. 51페그가 별 이름이구나. 항성 이름이네요. 그죠? 거기에 딸린 놈이 B라는 놈이, 거기 딸린 어떤 행성이겠네. 그죠? 그런 B를 관측했는데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죠? 이 51페그라는 항성이 이렇게 태양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구나. 그죠? 처음에는 계기 이상을 의심했다. 맨 처음에 이런 거 몰랐지. 그죠? 항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았겠지. 그죠? 했으나 이내 변이의 규칙성을 근거로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0.05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또 거리 단위죠, 그죠? 어떤 거리에서 4.21의 주기로 51페그 요 항성이죠. 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51페그라는 항성이 적색 편이, 청색 편이가 나타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했대요. 그 행성의 대기는
천도시에 달하가 굉장히 뜨거운데 그 달하기 이제 뜨거웠다. 켈로 이 학생은 대학원생은 지도 교수에게 이제 그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는 행성은 생각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막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어떤 행성은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도 교수는 야, 근데 네가 잘못했겠지. 그죠? 지도 교수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7월까지 켈로가 추가적으로 모은 측정 결과들이 이전 결론을 지지하자 계속 연구를 했네. 그죠? 이건 켈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료가 계속 나오니까 마요르는 이제 생각을 바꿨다. 그거 맞네 이렇게 본 거죠. 그들의 논문을 썼네. 논문을 써가지고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달리 뜨거운 대기를 갖고 항성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그런 어떤 거대 행성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천문학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런 행성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렇게 발견된 거지.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적인 생성론에 이제 들어맞지 않아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게 존재하면 안 되는데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곧이어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들이 또 계속해서 발견이 돼. 그죠? 여러 개가 발견돼 가지고 그 중에는 뜨거운 거대 행성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은 수정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논란이 돼가지고 그거 맞네 이래가지고 기존 패러다임은 폐기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이 생겼다. 그런 패러다임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이거는 이제 뭐 식현상, 그러니까 통과법, 그죠? 이걸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거나 아니면 뭐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는다. 이건 이제 시선 속도법과 다른 겁니다. 이때까지 쭉 이제 시선 속도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이다. 봅시다. 이런 와중에 2009년 프랑스 주도의 코롯 계획이 외계 행성 코롯 7b를 이제 통과법으로 발견했다. 통과법이 뭐냐면 식현상, 그러니까 월식, 일식 이런 거 있죠. 이거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뭐 달이 가린다든가 아니면 뭐가 가려, 그죠? 이게 쭉 지나가면서 가린다는 얘기지, 그죠? 뭐가 있으면 그게 이제 식현상, 통과법이다.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지. 봅시다. 통과법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갑자기 통과법으로 외계 행성이 이제 막 대량으로 발견되는 모양이네. 그죠? 외계 행성이 발견되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이 방법은 시선 속도법과 달리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내는 거지. 크기 어떻게 알아냅니까? 요 동그란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동그란 점에 반지름을 재면 이 크기가 나오겠지. 그죠? 그 크기를 알아낸다. 통과법은 행성이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앞면을 통과한다. 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린다.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게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겠지. 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성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해가지고,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감지해가지고 행성의 존재, 그러니까 뭐 규칙적으로 뭐가 이렇게 지나갔다 가렸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 가렸다 없어졌다 이러면 이게 행성이 이거 가리는구나, 공전하고 있구나,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반지름이야 뭐 이 까만 점에 반지름 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 그죠? 그 얼마나 얘가 지나가느냐, 그 지나가는 어떤 시간, 그걸 이제 재면 이제 요거 세 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아낼 수 있다. 이후에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 또 다른 어떤 미세 중력 렌즈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선 속도법, 그다음에 식현상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미세 중력 렌즈 방법 등이 이제 추가됐다. 미세 중력 렌즈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부터 볼까요? 요 그림 보이나요? 그림 보이나요? 사람이 있고, 그죠? 관측자가 있고 안 보이나? 이거 봅시다. 이제 사람이 있고 별이 있으면 이 별이 A라는 별이 지나가고 별 B, 요 빛이 이렇게 이게 빛을 쏘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지, 별을. 그런데 A 별이 지나가. 그러면 이제 이 별 때문에 이 별의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꺾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빛을 안 지나갈 때, 그죠? A 별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또 밝기가 뭐 고정적이었겠지. 그러다가 이놈이 지나가면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그죠? 이렇게 빛이 꺾여가지고 중력 때문에 빛이 꺾입니다. 이것 때문에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자와 별 B 사이에 별 A라는 놈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인데, 이걸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외계 행성을 발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별 A라는 놈이 행성 하나를 달고 간다. 달고 다닌다고 봤을 때, 그죠? 그러면은 이 관찰자가 있고, 이 B라는 어떤 그 별이 있으면, 이거 사이에 A가 지나갈 때 이것처럼 빛이 꼬여가지고, 그죠? 빛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밝기가 변화하겠죠. 밝기가 변화하는데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 밝기가 변화하는데, 한 번 지나갔으면 뭐 그런 밝기가 한 번 변화했겠지. 근데 이 조그만 놈, 이 행성이 또 지나가면서 또 두 번째, 그죠? 밝기가 변하잖아요. 그죠? 이놈 때문에 또 한번 미세 중력 렌즈 일어나고, 이놈이 쭉 이렇게 쭉 가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놈도 또다시 미세 중력 렌즈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A가 요 행성을 달고 다니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미세 중력 렌즈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 더 많은 뭐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일어났다. 많이 찾고 있다는 얘기지. 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한 행성계의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의 궤도 배열. 그러니까 뭐 태양이 있고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 명이 있다. 수금지와 목토천해 명성은 아닌가? 하여튼 좀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하여튼 이 정도까지 태양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형적인 게 아니래. 일반적인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계는 훨씬 더 다양한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행성 궤도 배열도 아주 다양하고, 그런 걸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은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구와 비슷해야지 뭐 인간이 존재할 거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찾기가 어렵다.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여튼 뭐 외계 행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 조금 주의할 점 말고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읽어집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풀이 합시다. 다음 영상 넘어가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